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 업무 지원 플랫폼 비즈내비를 운영하는 IP나우 황차동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저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지식재산의 자산화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 세 분께서 법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게 있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에 좀 짧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다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좀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 기획을 해서 R&D를 하고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는 그 제품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서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하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직재산권, 특히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허라는 것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국가가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발명을 했는데 그걸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노하우로 갖고 있고 그거는 국가가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그 핵심 기술을 공개를 한 대가로서 우리가 독점권을 가지고요. 그리고 특허를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전문 인력들도 많이 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업 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특허가 우리나라에서 23만 8천 건이 출원됐고 재작년에 22만 6천 건이 됐습니다. 상표는 더 많이 출원됐고요. 매년 한 20만 건 이상이 특허가 출원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주변에 그렇게 많이 특허 출원하고 상표를 출원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돈을 벌어봤다는 특허 가지고 돈을 벌어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나 자산을 쌓았으면 그걸 가지고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지식자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했는데 왜 주변에서 그거 가지고 수익을 이루었다는 그런 거를 못 들어봤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 가지고 수익을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 특허 가지고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일 수 있어요. 그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로또 복권에 걸려야 되는데 로또라는 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 로또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허 가지고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첫 번째 이 지식재산 특허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전 세계 한 170개 기업이랑 협상 소송을 했습니다. 그 큰 대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개인도 있었고 조그만 중소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도 버는 개인도 있었고 중소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이 지식재산 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익화를 어떻게 하는 것 자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IP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IP 가지고 수익을 이루었다는 그런 기업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또 그런 기업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변에 그런 거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인식조차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따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이 IP 관련된 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산업이 있어요. 어떤 산업이 있냐면 기업에서 특허나 상표나 지식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 사무소에다가 돈을 주는 산업, 그냥 특허를 만드는 것까지의 산업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이 포인트를 만드는 데까지 드는 사업이죠. 그런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판매한 그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만드는 산업에서 딱 단절돼 버리고 그걸 판매를 해서 수익하는 그 산업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근 60만 건 이상의 IP를 만드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1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업은 수익화가 어려워요. 수익화를 못해. 그거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면 한 20일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근데 짧은 20분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IP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특허 매각, 라이센싱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간접적으로는 특허를 가지고 홍보에 활용하거나 정부 사업을 할 때 그걸 활용하거나 또 IP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자금을 융통할 때 쓰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모든 특허들을 가지고 모든 IP를 가지고 다 돈을 버느냐? 아니죠. 그거 이제 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특허여야지 그런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특허란 무엇이냐를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특허는 사실은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 법률적인 용어가 사실은 일령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그 권리 범위에 해당되는 권리 범위의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제품은 내가 만들든 아니면 다른 회사가 만들든 제품으로 나오지 않는 특허는 사실은 무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효용 가치가 별로 없죠. 그런 거는 논문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특허는 제품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게 특허가 돼야 되고 특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 범위가 넓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다른 회사가 그걸 회피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권리는 갖고 있지만 별로 시장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피를 잘 못하게끔 내 권리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이 네 가지의 주된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발명을 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어. 그래 변리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특허 출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권리 범위가 넓지도 못하고 제품 적용성도 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실시예라고 하는데 실시예를 많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의 시드 아이디어에서 파생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내 가지고 하나의 특허 안에 넣어 놓으면은 권리 범위도 넓고 다른 사람들이 해피슬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차단시킬 수도 있고 등록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특허가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좋은 특허고 사실은 거기서 돈을 좀 더 잘 벌기 위한 특허. 내가 특허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조건은 또 따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허가 제품이 나야 되는데 제품이 많이 팔리는 곳에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많이 팔리는 국가. 특허는 국지법이라서 개별 국가에 특허가 등록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 평균적으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특허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허 제도를 잘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특허가 꼭 필요합니다. 상품이 많으니까, 제품이 많으니까, 시장이 크니까, 그리고 하나는 특허를 잘 보호해 주는 국가니까.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내 제품을 팔 계획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나는 미국에 특허 출원하지 않아. 그거는 사실은 특허 출원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생각 같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그 제품이 시장에서 먹힌다고 하면은 그 제품을 미국에서 카피해가지고 파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걔네들한테 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그 특허를 팔 수도 있고 그래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소중하게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미국에 출원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그거를 뺏겨서 쓰라고 하는 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특허란이란 그 조건에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트라이해서 나온 그 발명이라고 하면은 특허라고 하면은 미국에 웬만하면 특허를 출원해서 다음에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출원한다고 다 큰 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사업하는 것만큼은 그만큼 확률로 미국에 출원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사업은 잘못해서 실패를 해도 특허 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미국에 좀 출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유가 좀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돈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특허, 돈 버는 특허는 특허 청구항을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는 특허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출원이나 분할 출원 이런 거로 한 개 특허가 등록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허를 계속 출원이나 분할 출원으로 이어나가다 보면은 그 특허 가치가 하나의 등록으로 끝난 것보다 10배, 2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권리 범위를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엄청 필수적이고요. 권리 범위가 넓은 건 아까 또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IP를 가지고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특허 매각이나 라이센스인데 특허 매각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국에서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특허 내건 번호를 제가 원래 이 IP나우 말고 원래 첫 회사는 ITL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특허가 한 700건 가까이 있습니다. 그 R&D를 하고 특허를 만들어서 수익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 건 특허 번호를 찍어가지고 5 밀리언, 지금 오늘 환율로 보면 한 67억에 팔아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희 회사가 큰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저희 회사가 만든 거를 저는 접촉도 안 했는데 중간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특허를 잘 만들어 놓으면 몇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냥. 근데 특허는 생각해 보면요, 67억에 팔면은 영업이익이 60억 이상 남아요. 거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큰 돈입니까? 우리가 영업해가지고 10억 남기기 어려운데 이 IP 가지고 뭐 한 번에 60억, 작년에도 저희가 한 60억 이상 특허 매각해가지고 꽤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특허 가지고 돈 버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IP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라이센싱은 사실 특허 매각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특허 매각도 사실 전문 에이전트를 끼워야 되지만 라이센싱은 훨씬 복잡한데 돈은 특허를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허는 법률적인 거라 일령이 없습니다.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느냐 낮추느냐, 확률이 좀 더 높으면 가격이 좀 더 높고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훨씬 더 많고, 확률이 조금 낮으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이 좀 낮을 뿐이지 그게 일령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IP를 특허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더 높이는 과정을 밟으면은 내가 조금 더 IP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게 아니다 맞다로 결론 낼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글을 보면은 이제 특허 가지고 그냥 특허의 권리 범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이 포인트 관련된 특허가 있어요라고 해서 신문에 막 광고 때리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허의 본질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회사 특허 10건 있어 이러면 와 엄청난 특허가 있는갑다 해서 그렇게 이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또 뭐 요즘 중소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뭐 정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가 필요해서 뭐 특허를 이렇게 특허의 퀄리티랑 무관하게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내가 좋은 특허를 만들 때 조금만 더 내가 돈을 버는 그를 타겟으로 하면은 내가 10의 리소스를 넣을 때 한 15를 넣어서 좋은 특허를 만들어 나가면 뒤에 뜻밖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IP 담보 대출이라고,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2019년부터 엄청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건데 2018년도에 IP 담보 대출이 한 89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19년도에 4,600억이고 제 기억으로 2020년도에 한 1조 2천억까지 증가됐고 작년에 2조 1천억까지도 되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담보를 제공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다 이제 대출을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담보가 없어. 그냥 특허밖에 없어. 그럴 때 특허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추가로 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 특허만 좋아서 이건 되는 게 아니라 그 특허와 관련된 제품 판매가 있어야 돼요. 매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IP 담보 대출을 해주세요 하면은 그 은행에서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간에서 야 이거 괜찮겠어라고 딱 뭐 하루 이틀 보고 이거 할 만한데 하면은 그러면 가치 평가 기간에다 그걸 맡겨요. 그럼 만약에 30억이 나왔어 평가 가치가, 그럼 한 30%에서 50% 정도 대출을 해줘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그래서 그 회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자를 받고 원금도 받고, 만약에 그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망했어. 그러면 특허를 파는 거죠. 팔아서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ITL, 제가 원래 첫째 회사 ITL이 이 IP담보대출 회수하는 펀드를 운영했었는데 한 10억짜리도 1억에 판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잘 돼야지 IP 가치도 있고, 회사가 잘못되면 그 IP 가치가 확 줄어드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여하튼 오늘 뭐 짧은 시간에 IP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IP를 가질 때, 특허를 가질 때 돈을 버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확률이 높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걸 타겟으로 하다 보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